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도시 순천. 그 중심엔 시민들의 쉼터 봉화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길 사람만 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거 뭐야? 앞에 반짝거리는... 밤이 되면 나타나는 봉화산의 불청객. 날마다 와서 다 뜯어먹고 더덕하고 도라지 다 타먹었어요. 그냥 귀엽다 막 그러. 도심으로 내려온 야생. 그 공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북동쪽에 위치한 봉화산. 아파트 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 산자락에 텃밭을 가꾸는 시민들이 많지만 자세히 보면 이 텃밭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저기 쳐진 그물들에 스산하기까지 한 분위기. 도대체 왜 이렇게 그물을 쳐둔 걸까? 날마다 와서 다 뜯어먹고 고구마 같은 걸 뭐 심으려면 아예 안 되고. 무언가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 주민. 여기서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물을 쳤지만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요 배설물이라니까 이거. 그 순간 산속에서 보이는 수상한 형체. 놀랍게도 사슴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사슴이 나타난 겁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있는 봉화산 둘레길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산속을 누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몇 년 전부터 많이 봤죠. 가끔씩 여기 가다 보면 쭉 나와갖고 또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여기 피오리 사는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겨울엔 먹이를 찾아 아파트 단지까지 내려왔던 사슴들. 최근엔 그물에 걸려 구조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순천시는 피해 상황은 인지하고 있으나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슴이 유해 야생 동물이 아니라 가축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처리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마도처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유해 야생 동물이나 아니면 야생화된 동물로 이게 지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해놓은 상태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문제의 시작은 20여 년 전 인근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개체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행로에 기피제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어둘 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슴은 가축으로 분류돼 포획도, 관리도, 제재도 불가능하기 때문 이 상황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해 따따붙다가 다뤘던 영광 안마도의 사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주민 150여 명이 사는 섬에 사슴 천여 마리가 서식하며 산림과 농작물을 훼손하고 있지만 이곳 역시 사슴이 가축으로 분류돼 있는 탓에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 환경단체는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봉화산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당분에 방사하든지. 봉화산해가 식생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뭐 관련된 뭐 천연기념물 포함해서 모든 풀이다 풀은 다 나오는 쪽쪽 다 먹어버리니까 일단 봉화산이 가지고 있는 식생 자체가 그 다양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게 다 없어지면 이제 나무로 또 가서 또 어찌 보면 민둥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봉화산. 속사정은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봉화산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장입니다. 지금 여기 사철나무가 이게 사람이 관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사슴이 뜯어먹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지금 이거 뜯어 잡아 당겼기 때문에 벗겨졌어요. 이렇게. 요 높이가 이 사슴들 목 높이를 뜯어먹은 게 전부 다. 나뭇가지를 마구잡이로 뜯어먹은 흔적.
이어서 발견한 사슴의 배변 흔적까지. 어린이 교육장 인근이라 자칫 아이들과 사슴이 충돌해 다치는 사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봉화산의 상태를 자세히 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사슴이 만든 사슴길을 따라가다 보니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는데, 사슴이 뿔을 비비는 비빔목은 고사했고 산은 이미 황폐화된 모습. 일반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산 중에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먼지 펄펄 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농경지가 가깝고 집단 개체들이 모여서 이제 너무나도 먹이 활동이 강하다 보니까 토양을 덮으신 식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더 큰 문제는 이 위험성이 도시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것. 지금은 개체군의 숫자가 추정치가 80마리라고 하지만 만약에 100마리가 넘는다 하면 먹이 먹는 양은 2~3배쯤 증가하고요. 왜?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 친구도 여기 살지 않고 퍼지게 돼요. 그러면 봉화산이 아니라 순천에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슴이 또 특이한 것이 이동하는 것이 개체 이동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해요. 가족 단위로 이동한다는 것은 생식에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가 있고 암컷, 수컷, 그 생식 과정이 안정화만 된다는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라니하고 달리 이 사슴이 힘을 발휘하고 또 산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개체 수 증식이 훨씬 자생동물인 고라니보다 크다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순천시는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슴 테마파크 조성이 동물보호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을 뿐 공식 계획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슴을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 안마도와 똑같은 결론입니다. 사슴을 막기 위한 그물. 너무도 똑같은 풍경의 두 곳.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입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것도, 나무에 뿔갈이를 하는 것도 사슴에겐 모두 생존을 위한 행동이지만 그 생존은 이제 인간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슴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길, 더 늦기 전에 분명한 해법이 필요합니다.